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 속도를 보이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최빈국으로 전락한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상 반도국가임에도 대륙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지하자원도 전무했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이 한국은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가정과 국가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 세계 최빈국에서 많은 나라들에게 귀감이 되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에는 한국보다 더 잘 사는 국가도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한국을 따라하려는 이유는 바로 이론상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빠른 발전이 불가능했던 한국이 말도 안 되는 경제 발전을 보여준과 더불어 시민의식과 문화 수준 또한 경제 수준을 뒤따라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한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고 동남아, 동유럽 국가 등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들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우리나라 또한 이들의 교육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발전 때문일까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보다 못 살던 국가가 지금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장해버리자 배가 아픈 사람들 또한 많은 듯 보이는데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한국의 빠른 발전은 일본의 인프라 구축과 미국의 원조 덕분이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동남아 사람들의 글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도 베트남은 20년 내로 한국을 역전할 수 있다 라는 다소 어처구니 없는 글이 올라와서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경제성장에 유리하고 인구 또한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하죠.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이 강한 성격은 좀 더 발전된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베트남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이 한국을 넘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대다수의 외국인들 또한 적어도 21세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한국이 베트남에 역전당할 일이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 외국인은 베트남인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의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 많은 동남아 사람들,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의 성장을 단지 운 때문이라고 말하며 10년이나 20년 내로 한국을 추월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사를 전공했으며 현재 한국으로 유학 와서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는 나의 의견으로는 베트남은 절대로 한국처럼 될 수 없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나는 국민성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성이란 경제발전 이후에 뒤따라온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인들은 가난했던 시절에도 높은 국민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 국민 하나하나가 기꺼이 톱니바퀴가 되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학생들은 몇 시간 거리의 등굣길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히 공부했으며 근로자들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가난한 국가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잠을 줄이면서까지 일했다. 또한 수많은 한국인들이 부국이라는 일념 하나로 해외로 나가서 피땀을 흘렸지. 그 결과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한국에 더 많은 길이 열렸고 수많은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은 자연스레 강대국이 되었어. 하지만 베트남은 어떻지? 산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들이 넘쳐나며 해외로 나간 베트남인들은 일은 안 하고 자신들끼리 뭉치며 위화감을 조성하기 바쁘다. 오죽했으면 일본의 공장에서는 베트남 인력을 받지 않는 곳도 많다고 해. 결정적으로 베트남은 민주주의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려본 적 없는 공산주의 국가이므로 한국 전쟁이 재발하지 않는 이상 너희는 절대로 한국을 넘을 수 없을 거야. 이 외국인의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베트남인들이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나라를 위해 흘린 피땀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죠. 이외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남겼는데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한국인들과 만나본다면 이들의 빠른 성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 이들은 자신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악착같이 배운다. 1년 전 우리 팀에 들어온 한국인은 영어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없으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내가 만나본 한국인들은 업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조력자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리더를 욕심내는 많은 서양인들과는 다르게 한국인들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 같다. 한국의 빠른 발전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따라하지만 한국처럼 성공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죠. 한국 발전의 과도기 세대들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반면 동남아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비슷한 외모를 가졌고 비슷한 시기 전쟁을 겪었습니다. 또한 악착 같은 국민성도 유사하므로 베트남은 곧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니 너는 틀림없는 베트남 사람이구나. 다 그렇다 쳐도 어떻게 한국과 베트남이 비슷한 외모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아시아인 구분에 서툰 나도 동남아인과 한국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 베트남이 한국과 같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애초부터 자치권을 가진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은 계속 유전되었고 한순간에 가난해졌던 그들이 다시 부유해지기란 그리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일본인이지만 이번만큼은 한국 편을 들고 싶네요. 베트남 노동자들은 책임감도 없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반면 한국인들은 일 자체는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베트남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산업 구조는 승자독식 구조이므로 첨단 기술을 다룰 능력이 전무한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질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베트남 관광을 오지 않는다면 베트남은 지금의 수준도 유지하기 힘들 것인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배짱을 부리는 것이죠? 동의합니다. 애초에 삼성 등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지은 공장을 철수한다면 이들은 국가부도가 될 정도로 인프라가 전무한 수준입니다. 베트남인들은 오히려 한국에 고마워해야 할 것입니다. 다들 너무 한국 편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우리 베트남에도 분명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분명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양국을 모두 경험해본 제가 느낀 점은 베트남은 오늘만 산다는 생각으로 무책임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인들은 꽤나 신중한 편이라는 겁니다. 베트남의 출산율이 높아도 그들은 아이를 책임질 만한 능력도 인프라도 없으므로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베트남인들은 돈을 너무 밝힙니다. 당장의 이익에 집중하지 말고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도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 것은 그들은 가난했던 시절에도 교육에 굉장히 진지한 태도를 보였고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한국의 교육에 대한 진지함은 그들만의 전략이었다기보다는 애초에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그들의 국민성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베트남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희생의 과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장된 자유는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에 시발점이 되었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